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국립전문과학관 건립과 운영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원주시가 역할을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건립비는 물론 운영비도 4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생명과 의료를 주제로 한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도 그리고 원주시가 협약을 맺고 각각의 기관이 할 일을 배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획과 공사 관리를 총괄하고 강원도와 원주시는 인허가와 교통망 확충,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우선 건립비는 정부가 60%, 원주시가 28%, 강원도가 남은 12%를 내기로 하고 완공 후 운영비는 정부 60, 원주와 강원도가 각각 20%씩을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국립으로 이름 붙여진 과학관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다소 생소한 구조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공모하는 과학관이라서 조금 이렇게 좀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모 사업 때부터 이렇게 됐던 부분이라고 작년에 그 처음에 공모 들어갈 때부터. 이 밖에도 원주시는 전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 시설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4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원주 캠프롱에 들어설 전문과학관은 부지 면적 4만 2천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8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과천과학관이나 대전중앙과학관과 비교하면 전시 면적은 절반 정도입니다. 이달 말 타당성 조사와 기재부 투자 심사, 설계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하고 오는 2024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신가평으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홍천 주민 대표들은 한전건설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항의했습니다. 홍천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11차례나 입지 선정위원회를 강행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입지 선정위원 31명 가운데 홍천과 횡성 등 일부 주민 대표가 사퇴할 정도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며 입지 선정위원회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입지선정위원회 내에서 재구성이나 운영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상 거기서는 아무것도 얘기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내세워 지난달 홍천군과 군의의 반발로 미뤄진 홍천 지역 송전선로 예정 경과 대역을 확정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때 해당 지역 주민 간 송전선로 사업 원점 재논의와 지중화 등 일부 대안이 오갔지만 한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백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백지화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편 한전 동해안 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1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었지만 홍천군과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 간 의견만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이후 생존 전략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와 강원도 지원을 발판으로 중형기 도입을 추진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취항 3개월 만에 닥친 코로나19 위기 속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부 지원에서 나홀로 배제됐지만 제주, 김포, 대구 등 국내선 운영을 확대하며 지난해 양양공항은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플라이강원이 70%가량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탑승률은 절반을 겨우 넘고 제주 노선만 남아 직원의 3분의 2는 5개월째 무급휴직을 이어가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생존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선 무제한 탑승권을 재출시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2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통해 하반기 중형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속에 165억 원 규모 유상 증자에 실패했는데 이를 거울 삼아 올해는 실권이 발생하면 최대 주주인 주원석 대표가 모두 인수한다는 포석을 깔았습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추진하고 실권이 있을 때 경우에는 3월달 안에 주원석 대표님 그거 동산이나 이런 거 다 현금화하셔가지고 다 인수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강원도도 운항 장려금 60억 원을 확보해 플라이강원 신규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재 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전담팀도 다시 운영합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공항이 좀 그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 그러면 그 추이에 맞춰가지고 요구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이제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TF팀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공항 시설 면에서는 실내 정원이나 캐리어 보관 장소 등의 확충이 추진 중입니다. 항공업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변수가 여전히 있지만 플라이강원이 다시 날아올라 양양공항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관동 8경 가운데 하나인 고성 청관정과 그 주변 시설물들이 망가지고 낡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파손이 됐는데 지자체와 군 당국이 보수와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동 8경 가운데 하나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인 고성 청관정. 지난해 가을 태풍 때 정자를 바치고 있는 기둥 앞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고 안전 울타리도 파손됐습니다.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방편으로 천막을 덮어놓고 출입 금지줄만 쳐진 상태입니다. 정자 및 해변 쪽에도 망가진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군부대에서 설치한 해안선 수문인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이라 염분이 많은 해풍을 맞으면서 형편없이 녹도 쓸어버렸습니다. 군 당국은 올해 안에는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처에 설치된 나무 데크길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데크길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백사장에 고정된 기둥 밑부분이 드러나면서 데크는 공중에 떠 있는 형편입니다. 난간도 부서지고 바닥도 파손이 심각해 위험천만입니다. 금년도 이제 수해복구 사업으로 설계 영역을 좀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월 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 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해서 완료하고자 합니다. 고성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청관정과 청관해변 시설물들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강원도 내 첫 접종은 빨라야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 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1,600명은 이르면 이달 말 의료기관 자체 접종 등을 통해 예방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6,000명에 대한 방문 접종도 이달 말이나 3월 초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3월 말 춘천과 원주, 강릉 가운데 접종센터 한 곳을 먼저 열어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는 나머지 17개 시군 접종센터에서 일반 성인에 대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과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인 8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국비보다 7,850억 원이 증액된 8조 원대의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과 영월 삼척고속도로,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건립 등 14개 사업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담은 기념관이 오는 7일 정식 개관합니다.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을 리모델링한 기념관은 5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681제곱미터로 조성됐으며 상설 전시장과 수장고, 뮤지엄 카페와 세미나실, 옥상 전망대 등을 갖췄습니다. 기념관은 올림픽의 순간들을 주제로 한 4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고 역대 올림픽 기념 메달과 성화봉 모형, 개폐회식 의류 등 800여 점의 기념품 전시와 동계 스포츠 VR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횡성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최종 생산품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배달 현장에 본격 투입됩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롯데쇼핑은 친환경 배달 차량 출고식을 갖고 사전 계약 물량 500대 가운데 11대를 시범 납품해 오늘부터 서울 롯데슈퍼 4개 지점에서 골목 배송을 시작합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실제 배달 현장에도 투입되면서 횡성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경차도 출시되는 등 생산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폐광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광 지역 진흥지구와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신청서는 오늘 15일부터 19일까지 태백과 삼척, 정선과 영월 등 4개 시군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한도는 각종 인증과 마케팅, 경영 개선 비용 등으로 한 개 과제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의 대기질이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지난해 계절별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에서 22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0에서 11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값이나 강원도의 평균값의 5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태백산과 치악산 국립공원의 대기질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자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철원과 원주, 횡성에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의 많은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언제든지 도내 가금 농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만큼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양양 남대천을 시작으로 춘천과 원주, 영월에서 9건의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현재 철원에 15건, 춘천과 영월에서 1건씩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추가 발생과 이동을 막기 위해 강원도 전체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대책을 추진합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을 기존 발생 지역으로 정하고 울타리 남단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총기 포획과 함께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제거에 집중합니다. 또 춘천과 홍천, 화천 남단과 인제 남단을 핵심 대책 지역으로 정해 울타리에 경광등과 기피제 등을 설치합니다. 강원도는 신규 발생 지역과 사전 예방 지역에도 환경 검사 강화와 광역 수렵장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설 연휴 기간 민자 도로인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받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들의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미시령 터널에서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통행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 화훼 농가와 꽃집들을 돕기 위해 도내꽃 10만 송이 구매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동참하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해 도내산 꽃 10만 송이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졸업식과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화훼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